미국에서 좌절했던 암 환자 반신반의하며 한국에 왔더니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베라이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만큼이나 우리 의료진들의 실력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의료기술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큰데요. 암 환자의 경우는 생존율이 2배 이상 차이나기도 하고 말기를 뜻하는 사기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의 차이까지도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대장암을 치료받았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빠르게 한국행을 결정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새 삶을 살게 된 라슨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아니 숨을 쉬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쯤 저는 무덤 아래 묻혀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의 훌륭한 의료진들 덕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얼떨떨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며칠 동안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기분 나쁜 복통이 길어지자 남편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그게 조금 심해졌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체중이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라 살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이 쉽게 눈치를 챌 만큼 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저는 거절했죠. 우리 집이 구석진 곳에 있어서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고 2시간이나 나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차 멀미가 심한 편이라 2시간이면 남편이 고생할 게 뻔한데 그걸 감수하고도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그러고 몇 주 후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복통으로 배를 부여잡고 집 부엌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저는 결국 희미해져가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서는 남편의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제가 대장암 말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늦었던 것이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고통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말기입니다. 특히 환자분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궤양성 대장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 대장암에 매우 걸리기 쉽습니다. 제가 호소하던 복통은 궤양성 대장염이 아니라 대장암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체중이 감량했던 이유 역시 대장암의 말기 증상 중 하나였던 것이었죠. 의사는 궤양성 대장염도 그렇지만 당분, 과다 섭취와 인스턴트를 즐겨 먹는 식생활이 대장암 발병의 주원인 같다고 했어요.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는 우측대장에 큰 크기의 암이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뿐이었죠. 남편은 제게 지금 당장 수술을 받는 게 어떻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제가 하던 농사도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깐요. 그런데 그런 우리 둘의 대화 중에 갑자기 의사가 비웃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께서 원하셔도 현재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반년 뒤에야 가능합니다. 저와 우리 남편은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달력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암병원의 의사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술을 예약했던 환자들로 수술 대기 명단이 꽉 찼다면서요. 전 얼마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수술의 대기까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전 그 병원만 그런 줄 알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주위에 있는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제게 타박하더군요.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더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말입니다. 그게 몇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은 환자에게 할 말입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게 정녕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인가 싶어서요. 저는 억울했어요. 대장암은 초기에 무증상이라 알기가 힘든데 지금 말기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환자에게 그것이 할 말이냐며 의사에게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2시간이 2년처럼 느껴지더군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오갈 데 없는 억울함 때문에 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제 고통은 진통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어요. 수술만이 답이었죠. 남편과 제 딸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미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다들 기운을 잃고 우울함만 가득했던 그때였습니다. 이 인터넷을 하다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한국이야. 저는 뭐가 한국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제 딸은 앞뒤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가면 해답이 보일 것만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설명을 좀 똑바로 하라고 하자. 딸은 한국에 가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짐을 싸야 한다고 했어요. 딸은 무조건 한국밖에 답이 없다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갔죠.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딸은 한국 드라마에 거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한국의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한국 문화에 취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딸이 제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기사를 보여주더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위암 치료 부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매우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한 기사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장암 완치율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말기라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기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어요. 저의 남편은 해당 기사를 보자마자 재빠르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면서 말이죠. 한국행이 결정되고 나서는 딸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 광팬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보지 않았음에도 거의 현지인 수준이었어요. 말도 지식도 그리고 정보도 말이죠. 평소에 그런 드라마 봐서 어디에 써먹을 거냐고 딸을 구박했었는데 그런 딸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에 갔죠. 한국에서도 수술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 대학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전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저의 수술 날짜가 잡히기를 바라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준비해간 자료도 건네주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검사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자료를 검토해본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넸어요. 바로 10일 뒤에 수술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2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아니고 10일 만에 수술 날짜가 잡힌 것이 믿기지 않았었죠. 제가 정말이냐고 묻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현재 심각한 수준인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못 잡아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현재 안병동에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이미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10일이라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늦은 수준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시스템이 느린데 미국에 있던 의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하거나 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환자를 타박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안도한 나머지 눈물이 나와버렸습니다. 의사는 제가 수술 날짜가 너무 늦어서 우는 줄 알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저와 제 딸 그리고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실망했어요. 전 미국의 이런 의료 체계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미국이 어느 방면에서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게 이런 틈이 있는지 몰랐죠. 미국 병원이라면 무조건 최고의 의사들과 의료기술 및 시설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그런 생각이 깨지게 되었죠. 숨은 강자인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자 의료기술 1위인 국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의 의료체계와 기술을 배워오지 않는다면 미국 의료 분야는 쇠락의 길을 걸고야 말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항상 한국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죠. 미국에 있는 병원에는 발을 디디기도 싫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렇게 처방받은 약을 먹고 지내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렸고 당일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는 수술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자라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결과가 좋다며 아마 식습관과 생활 패턴만 잘 잡으면 완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니까요. 한국에서 대장암은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암일 거예요.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덕분에 아직도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며 숨도 멀쩡히 쉬고 있어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국은 나의 제2의 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죠.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 아예 살고 싶었지만 남편과 딸이 모두 미국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저는 꼬박꼬박 한국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답니다. 알아갈수록 굳이 의료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어요. 다음에 병원 때문에 다시 한국에 방문할 때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좀 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생각에 생애 마무리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여행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딸이 한국 문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불가능한 일들도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병도 치료하고 한국과의 기분 좋은 인연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전 세계 의료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해외 의료진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의료기술에서는 과학기술과의 접목이 필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기계에 능숙한 우리 한국인들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술처럼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젓가락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 한국 의료진들의 손재주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죠. 이 사연을 보니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게 된 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